회장님이 청소부로 위장한 충격적인 순간 예비 사위는 그를 평범한 청소부라 여기며 상상도 못할 무례한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딸은 사람들 앞에서 예비 사위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년간 공들여 쌓아온 거대한 제국의 왕, 그러나 그에게는 오직 하나, 딸의 행복만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딸의 약혼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직감은 그 남자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청소부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그 남자의 진짜 민낯을 마주하기 위해서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호텔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청소부 주제에 나한테 감히! 그의 분노가 모든 것을 폭로하는 순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딸은 사람들 앞에서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거짓과 진실이 얽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한 회장은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공들여 키워온 호텔 제국의 정점에서 그의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흩날리는 늦가을 단풍잎들 아래로 분주한 호텔 로비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두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외동딸 은서와 약혼자 서준이었습니다. 회장님, 은서 아가씨 약혼자분이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요. 30년이 넘도록 한 회장 곁을 지켜온 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한 회장의 무거운 표정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겠네. 한 회장은 짤막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딸 은서가 3달 전 소개받은 35살의 남자 서준은 최근 들어 부쩍 호텔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깔끔한 외모,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은서를 대하는 정중한 태도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회장의 직감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계속해서 보내왔습니다. 30년 넘게 사업을 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온 그의 경험이 본능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저 남자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 회장은 창문 너머로 환하게 웃으며 서준과 이야기하는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2살의 어엿한 성인이 된 딸이지만 한 회장의 눈에는 여전히 세상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특히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은서의 순수한 성격은 늘 한 회장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윤 비서는 그 미묘한 불안감을 놓치지 않고 물었습니다. 혹시 서준 씨에 대해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확실하지 않네. 그냥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뿐이야. 한 회장은 서둘러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준의 기본 신상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정 출신의 중견 기업에 10년 넘게 근무한 성실한 직장인. 겉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회장이 사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서준의 집안 사업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제조업체가 경영난에 빠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이유만으로 서준을 의심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했지만 한 회장은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전 한 회장의 아내는 병상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보, 은서를 부탁해요. 우리 딸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사람들이 쉽게 속일 수 있어요. 특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꼭 말해주세요. 아내는 암 투병 중에도 오직 딸의 미래만을 걱정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접근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늘 불안해했고 한 회장은 그런 아내에게 반드시 은서를 지켜내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한 회장에게 평생의 짐이자 사명이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또 한 번의 아픈 기억이 한 회장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딸 은서가 대학교 3학년 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남자에게 크게 상처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1년 넘게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처음부터 은서가 호텔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은서의 신분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은서의 충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은서가 흘린 눈물을 한 회장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일 이후 은서는 한동안 남자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고 한 회장은 더욱 철저하게 딸 주변 사람들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정말 은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한 회장은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서준과 대화하는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어색한 구석이 보였습니다. 서준의 표정과 행동에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연스러움보다는 무언가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회장은 서재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말보다 진정한 속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한 회장의 머릿속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소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서준의 본성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겠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 서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서준이 은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신분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돈과 권력 때문에 접근한 것이라면 그에게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 호텔 직원들 중 대부분은 한 회장의 얼굴을 모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딸의 평생이 걸린 일이기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면 서준이 다시 호텔을 찾을 예정이었고 그때까지 완벽한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월요일 아침 호텔 직원들 사이에는 새로운 화제가 돌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만둔 청소부 대신 임시로 새로운 인력이 채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걱정 반, 기대 반의 마음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나이가 꽤 있으시다는데 일을 잘하실까? 바로 그때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정한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한 회장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완벽한 변장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염색을 지워 자연스러운 백발을 만들고 일부러 수염을 길러 볼품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작업복과 낡은 운동화로 평범한 청소부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새로운 청소부 박영수라고 합니다. 한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도 낮고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30년간 경영자로 살아오면서 몸에 배었던 위험을 최대한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특히 민우라는 젊은 직원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혼자 드시기 뭐 하시면 저희랑 같이 드시겠어요? 한 회장은 그의 진심 어린 친절함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민우는 그를 나이 많은 청소부로만 대하지 않고 동등한 직장 동료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3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아저씨는 다른 곳에서도 청소 일을 하셨어요? 민우의 질문에 한 회장은 미리 준비해둔 답변을 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일해봤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밖에 할 수 없어서요. 민우는 그 말에 에이, 일천이 어디 있어요? 저희도 다 똑같은 직장인 거류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한 회장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한 회장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서준은 은서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 회장은 서준 근처 테이블을 청소하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손님이었지만 한 회장의 눈에는 미묘한 오만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준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무심했고 표정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회장이 서준이 앉은 테이블 근처를 청소하려 다가갔습니다. 서준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청소해야 해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의 말투에는 예의상 존댓말을 썼지만 청소부를 대하는 무시하는 느낌이 강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은서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한 회장은 서준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서준은 은서와 대화할 때는 완벽한 신사였지만 은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웨이터에게 반말로 지시하고 다른 손님들을 외모와 옷차림으로 품평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기 앉은 사람들 좀 봐. 옷차림이 영 별로네. 여기는 좀 비싸 보이는데 저런 사람들도 오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그의 태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 회장은 속으로 서준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은 은서를 데리고 호텔 투어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회장은 이 기회에 서준의 진짜 모습을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서준은 지배인에게 마치 자신이 호텔의 주인이라도 되는 듯 말했습니다. 일단 수익성이 가장 높은 부서부터 보고 싶네요. 그리고 직원 현황도 파악해보고 싶고요. 지배인은 30년 넘게 호텔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지만 서준의 무례한 태도에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계속해서 내비쳤습니다. 은서야, 생각보다 괜찮은 호텔이네. 다만 운영 방식을 좀 바꿔야겠어. 무슨 말이에요? 직원들이 너무 많아. 효율성을 생각하면 최소 30%는 줄여야 해. 한 회장은 서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다니. 그는 사람들의 생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효율성만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청소 같은 건 외주로 돌리는 게 나아. 직접 고용하면 관리도 복잡하고. 하지만 오래 일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른 곳 소개해드리면 되지. 비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경영이야.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서준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을 모르는 서준이 자신의 생각까지 함부로 추측하는 것에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는 서준의 태도가 단순히 개인적인 무례함을 넘어 경영자로서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민우는 매일 아침마다 청소부 박영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어제 저녁에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한 회장은 민우의 진심 어린 관심에 점점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민우의 태도는 약혼자 서준의 오만함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한 회장은 민우가 보여준 진정한 품격을 보며 서서히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미래 장인이 청소부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무례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오직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반면 민우는 상대방의 배경을 전혀 알지 못했음에도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따뜻함은 호텔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 딸 은서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지를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서준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지를 은서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민우가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반면 서준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그의 오만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회장은 민우가 보여준 진심이 서준의 거짓된 친절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은서에게 알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서준의 진짜 모습은 돈과 지위만을 좇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딸 은서를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서준에 대한 어떤 미련이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진실을 밝히고 딸의 행복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만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 로비는 평소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온 손님들과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과 은서가 함께 로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카페로 향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준은 혼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70대의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할아버지가 거절하자 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 드셨으면 젊은 사람들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나요? 서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여기는 고급 호텔이에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혼자서 자리를 독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서가 서준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은서야, 넌 가만히 있어.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 해. 서준은 정말 믿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것입니다. 침이 할아버지의 발치에 떨어지자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은서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은서야, 너무 흥분하지 마. 저런 고집쟁이들한테는 이렇게 해야 해. 서준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회장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청소부 복장을 한 한 회장을 본 서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청소부 아저씨도 왔네요.
여기 바닥에 침이 있으니까 닦아주세요. 그는 자신이 뱉은 침을 가리키며 한 회장에게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한 회장은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젊은 사람이 어른께 침을 뱉고도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한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청소부 주제에 나한테 감히 뭐라는 거야? 서준은 혓바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당신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알죠? 한 회장은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협박까지 하시는군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분수를 알고 살아야죠. 서준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한 회장은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서는 서준의 진짜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 오빠, 이게 정말 오빠예요? 정말 실망이에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은서는 서준의 팔을 뿌리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서준은 당황하여 은서를 뒤쫓아갔지만 은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오후 호텔 3층 회의실에 서준과 은서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한 회장은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준은 여전히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불안해하며 변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준 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한 회장은 조용히 주머니에서 낡은 작업복 조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영수라는 이름으로 지난 몇 주간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 말입니다. 회의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서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그 청소부 아저씨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 은서야. 지난 몇 주간 내가 청소부로 위장해 서준 씨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를 감시하신 거죠?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한 회장이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서준이 직원들을 무시하고 월급쟁이라고 조롱하고 할아버지에게 침을 뱉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서준은 할 말을 잃었고 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준 오빠, 이게 정말 오빠의 진심이에요? 할아버지께 침을 뱉은 것도 실수예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한 것도 실수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청소부라고 협박한 것도 실수라고 할 건가요? 은서의 날카로운 지적에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은서가 약혼 반지를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 약혼은 취소해요. 서준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빠는 진짜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들켰으니까 미안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한 회장이 보안 요원들을 부르자 서준은 마지막까지 매달리며 끌려나갔습니다. 이럴 수 없었어. 은서야, 너 후회할 거야. 서준이 완전히 사라진 후 은서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은서야. 내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한 거야. 그때 한 회장은 조용히 휴지를 꺼냈습니다. 은서야, 여기. 그는 서준이 할아버지에게 침을 뱉었던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은서는 아버지가 건넨 휴지를 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휴지를 서준이 퇴장한 문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게 오빠의 진짜 모습이에요.
은서의 행동에 한 회장은 진정으로 안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은서는 서준과의 일이 있은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졌고 사람을 보는 눈도 깊어졌습니다. 특히 아버지 한 회장과 함께 호텔 경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런 딸의 성장에 만족하며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호텔의 분위기였습니다. 서준의 사건을 통해 직원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한 회장은 직원 복지와 교육에 더욱 신경 썼고 그 결과 호텔은 직원 서비스 최우수 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텔이 더욱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요. 은서의 말에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한 회장은 은서와 함께 민우를 만났습니다. 민우는 이제 부서장으로 승진하여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우의 진심 어린 감사에 한 회장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우 씨는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때 박영수, 아니, 제가 청소부로 있을 때 보여주신 마음씨를 잊을 수 없어요. 민우는 당황하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신 줄. 하지만 알았다고 해도 똑같이 대했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바로 그 마음이었습니다. 민우의 그 한마디가 한 회장이 이번 일을 통해 얻고자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서준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은서도 진실을 깨달았으며 자신의 힘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아내의 사진 앞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은서 정말 훌륭하게 자랐소. 이제 누가 다가와도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요.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심을 가릴 수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과 사람을 향한 존중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회장과 은서, 그리고 호텔의 모든 직원들은 이제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사랑이며 그 사랑은 언제나 모든 진실을 밝히고 모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